자, 수열이라는 단어 시작해볼게. 자, 수열이라는 단어. 에는 중단원이 총 3개가 있어. 그 순서를 좀 미리 보자. 목차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래도 공부가 수월해질 거야. 자, 첫 번째 중단원. 오늘의 진도는 뭘 나갈 거냐면 등차 그리고 등비 수열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수열의 합, 시그마라는 기억날 거야. 기억 안 나도 됩니다. 다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자세하게 수업할 거니까 여기 중에 만약에 한 번도 안 들은 친구 있어도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합 할 거고, 세 번째 단원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너네 브릿지 보니까 브릿지 마지막 시간에 막 증명 회원쌤이 하던데 그 부분. 자,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오늘의 목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모두 다 나가는 것이 한번 목표야. 한번 목표대로 달려가 보자고. 자, 일단 수열이 뭐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책은 4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수열. 그리고 책 구성 얘기도 안 했구나. 내 책은요, 여러분들이 딱히 개념을, 즉 한글을 필기할 일은 거의 없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적어놨고 좀 코멘트스러운 것도 옆에 여기에다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너네가 한글을 막 정신없이 필기할 일은 없고요. 밑에 있는 예제 같은 거 있지? 그런 예제들에 대한 풀이 뭐 이런 것만 칠판을 보시면서 필기하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돼. 자, 그만큼 필기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적은 수업이 될 거야. 그치? 선생님 스타일마다 교재가 빵빵 뚫려서 가지고 막 다 옮겨 적어야 되는 수업도 있고 나처럼 덜 옮겨 적어도 되는 수업이 있을 텐데 내 수업은 덜 옮겨 적어도 되는 대신 손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너네가 정신을 놓잖아? 그러면 그냥 나는 혼자 계속 떠들고 있고 너네는 필기는 어차피 집에 가면 다 써져 있겠지 하고 넋을 놓기가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만 방학 되게 짧아요. 4주 좀 덜 되니까. 게다가 너네 수학학원만 다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과학, 국어, 영어 뭐 이렇게 다니시면 한 과목의 숙제만 밀려도 다른 과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막 덥고 막 비 오고 지랄하다 보면 벌써 8월 15일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돈을 똥통에 넣는 거지. 똥통이 아니지. 내 통장에 넣는 거네. 그치? 공짜로 내 통장에 넣는 거 안 좋잖아요. 그치? 많이 얻어 가셔야 되니까 집중 꼭 해주시고 특히 수원이 중요한 이유 물론 수상화도 너무 중요하지만 2학년 올라가서의 내신 1학기가 수원인데 2학년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과목이라서 수능에 출제되는 건 다 아실 거야. 그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당연히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2학년 내신에 끌어다가 낸단 말이야. 바꿔 말하면 2학년인데 벌써 3학년 수준의 수학을 수원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수원은 양도 꽤 많고요. 내용도 당연히 수상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다져놓고 이번 겨울, 즉 1학기의 직전 방학이겠지. 그때 심화 수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학기에 들어가서는 무한 반복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잘 얻지를 못해요. 특히 배제는 모의고사 기출을 엄청 많이 냅니다. 너네 한 학년 위의 친구들의 1등급 컷이 이번에는 1등급 컷이 80점이었어. 그 정도로 어렵다는 뜻이에요. 2등급 컷이 70점, 3컷이 60점, 4컷이 50점 막 그랬어. 그러니까 너네가 올라가면 지금 받은 점수보다 10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등급은 똑같겠지만. 그만큼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 제대로 머릿속에 기억해놓지 않으면 다음 겨울에 내가 어려운 수업을 할 때 등차 수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면 남들보다 한 발자국 6개월에 뒤떨어지는 거니까 그러지 않게끔 유효한 선행을 하자라는 거. 특히 지난 겨울에 나랑 내가 너네 한 학년 형아들 가르칠 때 수원 들은 새끼들 있죠. 주한이는 그래도 꽤 잘 따라왔어. 주한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또 더 미안하네요. 민준이는 잘 따라왔어. 그나마. 근데 주한이 현재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쵸? 치킨 달달하게 먹었다 니 돈으로. 그러지 않게끔 하자고. 그러니까 너네 이제 열심히 하자고. 근데 확실히 6개월의 기간이지만 지난 겨울보다 너네가 머리가 그래도 좀 여물었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어려웠던 친구도 이번에 알아듣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일단 수열이라는 건 무엇이냐?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의 나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941210 이런 것도 당연히 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반드시 규칙이 있는 것만을 수열이라고 하지 않아. 로또 번호, 너네 전화번호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랜덤 아니면 이런 거 4, 5, 6, 5, 4 아니면 7 이거 어떤 수열이게? 주한이 성적표예요.
정확한 거 아니야? 정확한 거 아니야? 주한이 등급이야. 이런 것도 다 수열이라고. 자,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규칙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아닐 거니까 저들 중에 규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공부할 거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두 친구가 등차 수열, 이란 친구란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결국은 우리가 규칙을 갖고 있는 숫자의 나열에 대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너네가 한 비둘기 정도의 IQ만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보세요. 1과 2과 3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올까? 물론 아무런 규칙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뭐 5가 와도 100이 와도 다 되긴 해요. 근데 보통 4가 올 거라고 예상할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도의 능지만 있으면 등차 등비를 관찰함에 있어서는 능지는 충분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4번이란다. 4쪽에 밑에 예제를 볼 텐데, 자, 일단 칠판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은 수열의 첫 번째 항은 9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세 번째 항은 1, 여섯 번째 항은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수열을 AN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물론 BN, 이렇게 알파벳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첫 번째 항을 A의 원, 그것이 9입니다. 뭐 이렇게 표기하고, 자, 요 수열에서 여섯 번째 항은 앞에서부터 여섯 번째니까 뭐 7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표기법은 다 기억이 나실 것이다. 그치?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규칙을 이렇게 갖고 있는 1, 2, 3, 4 이렇게 규칙을 갖고 있는 친구면 일반 항 A의 N을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 자, 요 N은 자연수. 야,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재야 되기 때문에 뭐 3.5번째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자리에는 무조건 자연수만 올 거야. 근데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 네 번째가 4니까 n번째 숫자는 n이겠네? 뭐 이와 같이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 이처럼 규칙성을 식으로 나타낸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1번을 한번 보자고.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일반항 AN을 찾고 여섯 번째 항을 구하래. 잘 봐세요. 마이너스에 1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에 3이 있고 4가 있대. 자, 주하나 능지 발휘해보세요. 그 다음 뭐게? 그 다음은요? 6. 좋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섯 번째 항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A의 6, 이것은 플러스 6이었다 라고 쓰면 될 건데, 이제 요거를 규칙화해서 쓴 일반항. 자, 예제는 필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항 A의 N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부호를 다 무시해봐. 그냥 부호 무시하면 첫 번째가 1, 2, 3, 4, 5, 6이니까 N번째는 뭐겠니? 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부호가 맞불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떤 장치를 써주면 되냐, 마치 스위치처럼 딱딱딱딱딱 뿔마가 바뀌는 건 이렇게 표기해주면 돼.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표기를 해주면 된다. 왜?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뭐고? 1이고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스위치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마이너스 1 해놓고, 여기 이제 뭐를 써야 되냐. 잘 봐. 홀수일 때가 마이너스, 짝수일 때가 플러스지. 그러면, 여기에 n 하고 써야 될까? n 플러스 1 뭐 이런 걸 써야 될까? n. 그렇지? 여기다가 n을 적어주면, a1은 홀수니까 마이너스 1, a2는 1 곱하기 2, a3은 마이너스 3, a4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이 장치,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풀말을 교대로 바꿔주는 스위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곱하기 3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2 곱하기 4가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3 곱하기 5가 세 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럼 이것도 능지 이슈. 성원아, 네 번째 항은 뭐 곱하기 뭐겠니? 그죠? 4 곱하기 6. 지후야, 그 다음은 5 곱하기 7. 현재야, 그 다음은 6 곱하기 8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섯 번째 항 A의 6는 뭐 굳이 계산하지 마요. 6 곱하기 8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얘를 일반화, 규칙을 식으로 써보자 이거야. A의 N은이야. 자, 능지만 있으면 되지. 야, N번째 항은 말을 자꾸 해보는 것 중에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3,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이 3, 여섯 번째 항이 6 곱하기 8이니까 N번째 항은 뭐 곱하기? N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새끼에다가 뭐만큼 더한 거? 2만큼 더한 거니까 N 괄호 N 플러스의 2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굳이 전개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999를 봅시다. 자, 첫 번째 항이 9 1개, 두 번째 항은 9 2개, 세 번째 항은 9가 3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능지가 있다면 A의 여섯 번째 항은 9가 몇 개 있으면 돼요? 당연히 6개 있으면 되지. 그래서 99, 999, 999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걸 일반화 해가지고 A의 N이라고 식을 쓸 건데 우리가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쓸 수는 없어. 9가 N개 이렇게 쓰는 건 좀 멋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해. 요건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예제로 쓴 건데 9는 뭐 빼기 1이냐? 그렇지. 이거 다 해봤을 거야. 10의 1승 빼기 1이야. 99는 100 빼기 1이니까 10의 몇 승? 2승 빼기 1. 아, 세 번째가 10의 3승 빼기 1이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도 사실 10의 몇 승? 6승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능지 A의 N은 10의 몇 승 곱하기 10의 몇 승 빼기 N승 빼기 1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적당한 능지만 갖고 있으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N이라고 하는 미지수를 이용하여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항을 찾는다라고 한다. 자, 이제 네임드 들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일단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같을 등자에다가 뭐가 같냐면 차이가 같대. 그죠? 예를 들어서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1까지 왔다고 치면 준혁아 이 다섯 번째는 뭐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나? 10. 쟨 돌고래보다 못한 새끼구만요. 주하나 보여줘. 14. 본태를 보여줘. 자, 14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너네 머릿속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이거 계속 뭐씩 커지고 있구만. 그렇지. 계속 3씩 커지고 있구만.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같은 숫자를 계속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왜 등차야? 그치? 뒤에서 앞에 빼봐. 빼기 3, 빼면 3, 빼면 3, 빼면 3 또는 3씩 더한다. 차이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더한다인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한자로 공통된 차이란 뜻이고 영어로 쓰면 뭐 common difference 이렇게 됩니다. common difference.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알파벳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D라고 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수열 같은 경우는 공차 D가 3인 수열이네 뭐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지. 쫄려? 괜찮지? 됐냐? 오케이. 자, 첫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겠네. 자, A의 N 플러스의 1 이거 한글로 읽으면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당연히 N 플러스 첫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야. 얘는 A의 N 얘보다 한 칸 전이지. 거기다가 당연히 알파벳 뭐만큼을 더해주면 된다? D만큼을 더해주면 된다.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봐봐. 이웃한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 이렇게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식을 수열 단원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점화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뭐니? n 플러스 첫 번째 항으로 가려면 n번째 항에다가 d만큼을 더하면 됩니다. 라는 뜻. 여기까지 당연히 오케이지. 자, 그런데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이란 게 뭐였냐면 방금 봤었던 예제처럼 A에는 즉 n번째 항은 뭐다 라고 식으로 쓰는 거. 이렇게 써두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써두기만 하면 100번째 항은 뭐야? 100 곱하기 102. 뭐 7번째 항은 뭐야? 10의 7승 빼기 1. 요 자리에 똑같은 것만 대입하면 즉 숫자만 대입해주면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마치 이런 건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뭐 fx가 뭐다? 뭐 fx가 x거라 x 플러스 2다. 뭐 이런 건 똑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볼 텐데 자, 이 규칙을 잘 따라와봐. 두 번째 항 a의 2는 첫 번째 항 a의 1에다가 뭘 더하면 돼? 당연히 공차 d 더하면 되지. 자, 그 다음 a의 3은 당연히 이 점화식에 의하면 a2 하나 전이지. 얼마만큼 더하면 됨? d만큼 더하면 돼. 근데 a2가 a1 플러스 d
였다 보니까 얘를 A1 더하기로 하면 몇 D야? 2D 이렇게 나오겠지. 한 번만 더 써볼게. 이래도 못 느끼면 이거는 정말로 능지 문제예요. 자, A3이 A1 플러스 2D니까 여기에 솔랑 들어가면 총 A1 플러스 몇 D야? 그렇지. 자, 요렇게까지 해도 못 느낀 사람은 없었어요. 자, A에 3 할 때 2D, A에 4 할 때 3D야. 그죠? 자, 따라서 A의 N번째 항은 A의 1에다가 몇 D만큼 더하면 될까요? 지후야. 아는 거라고 잘 자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다들 A1 플러스 몇 D라고? 그렇지. N-의 1 D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얘를 다시 한번 쓸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부른다. 지우 밥 뭐 먹고 왔길래? 너 롯데리아 좋아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까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괜찮은 거 맞지? 뭐 하고 왔는데? 뭐 하고 놀다가. 자, 중요한 거야 보이나 이제부터. 등차 수열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가볼 거야. 자, 세 번째. 여기 중요합니다. 자, 제목부터 중요해요. 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관점. 자, 방금 구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다시 한번 써볼게. 주하나 A의 N은 첫 번째 항 A의 1에다가 몇 D 더하는 거라고? 그렇지. N-의 1D 라고 더할 건데 얘를 조금만 변형을 해보면 당연히 D 곱하기 N 플러스 전개 그 다음에 이제 A1을 그냥 A라고 쓸게요. 마이너스의 D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으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이지. 맞냐?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말했다시피 결국 수열이라는 것도 일종의 함수야. 우리가 f의 x는 x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요 x에는 보통 실수 다 집어넣을 수 있지. 뭐 루트 3도 들어가거나 1.5도 들어가거나.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n, 내추럴 넘버라서 n으로 주로 쓰는 거야. 자연수만 들어갈 뿐 정의역만 다를 뿐 함수인 건 똑같다고. 그치? 자, 그래서 얘를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1차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1차식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더라? 직선을 나타내겠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라는 것 때문에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미지를 너네가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를 좀 바라보는 눈이 좀 트인다는 뜻이에요. 자, 1학년 때 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직 1학년이지. 1학기 때 걸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다른 말로 1차 함수의 식, 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거. 식을 세우려면 정보가 몇 개 필요하디? 2개 필요할 거야. 뭐가 필요하니 일단? 그렇지. 기울기가 필요할 거야. 또 뭐가 필요하니? y절편이라 하지 말았죠? 그렇지. 책을 미리 잘 읽었군요. 지나는 한 점. 그쵸? 뭐 꼭 0, 얼마가 아니라 뭐 3, 얼마여도 식 충분히 세울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네가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세우기 위해서도 정보가 2개만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뭐가 필요할 거냐? 자, 당연히 기울기가 필요할 건데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뭔지 보자. 당연히 n 앞에 있는 게 기울기겠지. 뭔데?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불렀지. 자, 그러니까 공차가 일단 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꼭 y절편을 알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 딴 데여도 괜찮아. 3,7여도 괜찮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등차 수열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긴 식이구나 라고만 외워버린다면 공차 D랑 첫 항이 필요하지. 근데 반드시 첫 항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아무튼 한 항만 알면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y절편에 집착하지 말고 점 하나만 알면 되잖아. 처럼 등차 수열을 관찰할 때도 첫 항에 집착하지 말고 뭐 A3이든 A7이든 하나만 알면 된다고. 에 집중을 해주십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질문. A의 5 다섯 번째 항이야. A의 3에다가 몇 D 더하면 될까? 2D 더하면 되지. 왜? A3이 4 됐다가 5 되려면 2번 더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 A의 7은 A의 10에서 몇 칸 빠꾸하면 될까요? 그렇지. 3D만큼 빠꾸하면 되지. 자, 관찰 포인트야. 결국 A5랑 A3이 몇 칸 차이 나느냐, 7과 10이 몇 칸 차이 나느냐가 여기 들어갈 텐데 그 관찰은 단순히 5랑 3을 빼면 돼. 단순히 7과 10을 빼면 된다 했지. 자, 이 관점에서 한번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첫 항이 9다. 이런 거 나오면 항상 A1은 9 이렇게 좀 요약을 하는 습관 들이세요. 이렇게부터 필기해. A1은 9라고 쓰고 공차 D는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떠올리면 될 거예요. 자, A의 N은 누가 해볼까? 성원이가 해보자. 뭐 더하기 몇 D? 일단 뭐 더하기? 9 더하기 뭐 곱하기 뭐? 그렇지. n-의 1이 몇?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맞아. 이거는 이제 아까 배웠던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 그대로 적용한 거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제가 중요한데 두 번째 예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A3은 5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차가 4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대부분의 책 또는 무식한 새끼는 이렇게 풉니다. 아, 맞다. A3이 5니까 A1은 얼마지? 두 칸 바꾸면 얼마지?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n-1 곱한 다음에 4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냥 정말 이 공식만 외우는 병신 새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아, 세 번째 항이 5구나.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n번째 항은 질문 잘 대답해봐. A의 3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될까? 즉 다른 말로 n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몇 칸 차이니? 그렇지. 아까 연습했잖아. 그대로 빼면 된다고. n-3칸 차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 n-3번의 D를 더하면 되죠. 맞아? 근데 이제 A3은 5라고 문제 줬고요. 그 다음에 4 괄호 n-의 3이다. 뭐 원하면 이렇게 전개하시든지 4n-7이다. 됐냐? 자, 이런 식으로 꼭 y절편 또는 첫 항에 집착하지 마시라. 한 항만 알면 칸수 차이는 단순히 둘을 빼면 된다라는 거였어. 그치? 정리 한번 해볼게. A의 n번째 항과 A의 n번째 항은 몇 칸 차이인 거야? 물론 n이 크다고 하자. 뭐 빼기 뭐 칸? 단순히 빼면 된다고. n-n 칸 차이가 날 거다라는 이야기지. 됐었니? 끄덕여줘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영상에 나오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번째.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 뭐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인데 세 개의 숫자 A랑 B랑 C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치자잉.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뜻은 여기서 1로 가기 위해선 플러스 D, 공차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도 공차 D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A는 B에서부터 얼마나 빼줘야 되는 거고 D만큼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 칸인 C는 전에 있던 B에다가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 거야? 플러스 D만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위아래를 더해보시면 A 플러스의 C가 몇 B가 되는겨? 2B가 되겠지. 또는 바꾸어 말하면 B라는 숫자는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C가 되겠지. 요거 좀 많이 했던 거 아니냐? A랑 C의 뭐라고 불러요? 평균이라고 부르지. 근데 사실 너네 수하를 공부했으면 평균은 두 종류가 있거든. 빈 곳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2분의 x 플러스의 y 이것도 평균이고요. 루트 xy 얘도 평균이지. 이거 무슨 평균이라 불러요? 그렇지.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지.
아리스메틱 평균. 얘는 뭐라고 불러? 지오메트릭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수하에서 뭐 배웠지? 얘네 갖고 부등식 세우는 거. 산술 기하 평균의 부등식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치 뭐 x 플러스 y가 2루트 xy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x나 y가 같아서 뭐 이런 거 했었지. 이 두 종류. 그중 지금 등차 수열에서 얻어낸 이거는 무슨 평균이야? 그치 얘는 이제 산술 평균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여담인데 왜 이름이 산술이고 기하인지 알아요? 뭐 대충 산술은 뭐 그냥 덧셈이라 치고 왜 기하 평균인지 알아요? 몰라도 돼. 뭐 교과서 끄트머리에 있는 뭐 읽기 자료 이런 건데 기하라는 이름이 붙은 연유만 좀 생각을 해봐. 자, 직사각형이 있고 x랑 y라고 쳐. 이 직사각형과 넓이는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었대 옛날 사람들이. 그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xy지. 그래서 도형에서의 평균, 이래서 이름은 기하 평균이라고 붙인 거래요. 뭐 그냥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그래서 등차 수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가운데 항은 양옆의 절반이다. 맞냐?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해줘. 등차 수열은 양옆의 합은, 자, 양옆의 평균이라고 말 안 했다. 양옆의 합이라고 했다. 그거는 가운데의 몇 배입니까? 그렇지. 가운데의 2배죠. 이게 등차 수열을 관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을 관찰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니까 꼭 기억할 것. 양옆의 합은 가운데의 2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이제 A, B, C와 같은 숫자 말고 일반 항을 이용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A의 n과 A의 n 플러스의 1과 A의 n 플러스의 2. 이 세 개가 이제 등차 수열이 이루고 있다고 치자. 현아야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이때 성립하는 식은 양옆의 합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을 더하면 뭐의 몇 배? 그렇지. 가운데 A의 n 플러스 1의 2배다. 이렇게 일반 항식으로도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음? 자, 근데 이렇게 한 칸씩 차이 나는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 아까 여기 등차 수열 찾아볼까? 예. 요 세 개를 봐. 2, 5, 8. 가운데의 2배가 양옆의 합인 거 보이지? 근데 꼭 따닥따닥 안 붙어 있어도 돼.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이 두 칸 건너, 두 칸 건너를 봐도 여전히 성립하는 거 당연히 느껴지지? 가운데의 2배가 양옆의 합이다. 됐음? 자, 이제 이 개념을 이용을 하면 밑에 예제를 이제 풀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여기 칠판에 나 안 나오는 것 같아. 돌아가야지. 여기다 그냥 좀 짤막하게 하고 넘어갈게. 까비. 이걸 지우고 할까? 요호. 요호. 자, 예제 봅시다. 등차 중앙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변형하시오래. 자, 1번. A1과 A3의 합이야. 뭐의 몇 배니? 가운데가 뭐야? A2지. 얘들아, 가운데를 빠르게 찾는 것도 쉽다잉. 아까 얘네들이 몇 칸 차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빼면 됐던 것처럼 1과 3의 가운데는 얼마니? 하면 1 더하기 3의 반띵. 아, 두 번째 아니구나. 라고 해주면 돼. 자, 그러니까 A의 2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A의 1과 A의 5. 동떨어졌지만 괜찮다고. 가운데 몇 항이 있니? A3가 있겠죠. 2A3이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1, 3, 5, 7이래. A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래. 자, 이거는 이렇게 보자. 1과 7. 얘는 뭐의 몇 배? A4의 2배. 요렇게 묶어도 뭐야? A4의 2배지. 그럼 이건 A4가 총 몇 개 있다는 거야? A4가 4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틀 동안 집에 못 들어갔거든? 계속 주차장에 차 세워놓은 차 안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지금 3층에 이제 책상은 다 옮겨놨는데 이렇게 세팅이 안 되고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좀 이따 너네 수업 끝나고 내려가서 다 같이 책상 나르고 이제 내일 학원 움직일 수 있게끔 또 일을 해야 돼. 바빠. 집에 가서 우리 강아지 보고 싶은데.
자, 3번 등차 수열의 합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못 본 지도 너무 오래됐다. 주환이도 여자친구 못 본 지 오래됐죠? 한 17년 못 봤죠? 좀 됐다. 17년이면 그 제일 오래 땅속에 숨어있는 매미가 살아있는 정도 아니냐? 그래, 너는 매미야. 괜찮아. 언젠간. 치타요, 치타. 왜? 아, 출발 늦게. 남들 뛰고 있어라. 나는 치타니까 늦게 출발 따라간다. 치타인 줄 알았는데 거북이였고. 에이, 거북이도 급류 타면 빨라져. 그래, 급류 타자, 급류 타자.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등차 수열, 아까 이렇게 항이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거, 그것들을 다 더 해보고 싶었대. 그치? 한번 더 해보자고. 자, 보세요. 일단 합은 영어로 뭐게? 지랄 건 더하다라는 동사 느낌 아닌가? 합이란 명사. 어? 애드도 뭐 더하다라는 뭔가 행위의 느낌 아닌가? 합이란 결과물. 영어로 뭐야? 아, 너네 다 배웠잖아. 알파벳 S면 대충 뭐야? S로 시작하는 거. 그래, sum. 그치? 합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sum. 이기 때문에 그 앞 글자인 S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S의 N이다라고 하는 기호가 갖는 뜻은 첫 항 A의 1부터 쭉쭉쭉쭉쭉 더하시다가 n번째 항 A의 n, 요 n이 n까지 더해라라는 뜻이야. A1부터 AN까지를 다 더하세요라는 뜻을 앞으로 SN이라는 기호, 대문자예요. SN이라는 기호로 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하여 A1부터 A의 n까지를 더해보고 싶었대. 즉,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S의 n은 첫 항 A1을 그냥 A라고 쓸게. 플러스 A2 등차 수열이야. A 플러스 몇 D? 1D. 그죠?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2D.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 A의 n은 A 플러스 몇 D? n-1D. 이것의 합을 구하고 싶었대. 근데 이제 너네 많이 이런 썰은 많이 들어봤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임? 55. 근데 뭐 가우스라는 아저씨에 대한 일화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지 않냐? 그치? 뭐 남들 열사 땐가 했다는데 뭐 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까지 다 더해보려고 했을 때 애새끼들은 다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다 더하고 있었는데 뭐 가우스 이러고 있다가 55라고 바로 말했대. 그래서 너 어떻게 한 거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그 설명이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과 똑같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몇천 년 전이겠지? 몰라,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 몰라. 그 당시 선생님도 몰랐던 거래. 그래서 이 새끼 천재구나라고 했었다는 일화를 나도 니네 나이 때 들었어. 한 10몇 년 울고 먹고 있는 얘긴데 어떻게 했냐 그 아저씨가 똑같은 합을 그대로 순서만 바꾸어서 써봤대요. 즉 맨 끝에 있었던 요거 A의 n-의 1D라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 A 플러스 n-의 2D. 왜냐면 요거 하나 전은 n-1보다 하나 적은 숫자니까 n-2D였겠지. 자,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거꾸로 써서 다시 한번 A로 끝나게끔 이렇게 두 식을 세워봤대. 그리고 이 두 식을 더해봤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식을 다 더하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SN의 몇 배가 나와요? 2배가 나오겠지. 근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얘랑 얘를 더해보니까 A 플러스 몇 D요? 2A 플러스 n-1D요. 그리고 얘랑 얘를 더해도 뭐가 나오디? 그치? 2A 플러스 n-1D가 나오대. 계속 똑같더래. 그치? 자, 그러면 세로로 더하면 다 똑같대.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 아니야? 총 몇 개 반복되는 거야? n개. 왜? 당연히 A1부터 AN까지 n개 항이 있으니까 더해봤자 n개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n개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2분의 2A 플러스 n-의 1D 곱하기 n이다. 라는 것을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가우스 아저씨도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했다는 거야.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거꾸로 써보셈. 그러면 11이 몇 개 있음? 10개 있지 않음? 그럼 110이지 않음? 그럼 반띵 해보셈. 55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등차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바로 2분의 2a 플러스 n-1d 곱하기 n이다. 자, 일단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는 필수긴 하겠죠. 됐냐? 자, 근데 이제 요 공식을 조금 더 의미를 좀 더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질문. 2a 더하기 n-1d. 이게 왜 생겼지? 아, 맞다. 얘랑 얘를 더한 거였지. 근데 이제 얘는 첫 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얘는 원래 수열의 맨 끝항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첫 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 맞냐? 아, 그래서 얘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2분의 n은 그대로 쓴 다음 바로 첫 항과 끝 항을 더하면 되겠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주환이 여기까지 오케이야? 좋아요. 자, 똑같은 공식이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실제로 등차 수열 합이 먼저 좀 구해보고 이제 이 얘기를 이어가 볼게. 자, 이기셈표를 봅시다. 자, 첫째 항이 3, A1은 3 바로 쓰시고요. 이렇게 요약하는 습관. 12항이 27이래. 그럼 A의 12는 27 이렇게 꼭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1항부터 12항까지 합을 더 구하세요니까 S의 1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 똑같은 내용이긴 하나 버전이 두 개야. 왜냐? 잘 보셈. 지금 1번처럼 첫 항과 끝 항을 알고 있는 상황이면 얘랑 얘,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좀 편하겠니? 오른쪽이 편하겠지. 근데 2번 문제처럼 2번 문제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5, 그 다음에 공차 D는 6인 상황에서 10항 S의 10을 구하시오 라는 상황은 첫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왼쪽이 좀 대입하기 편하겠지. 이렇게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기 편한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똑같은 공식이긴 하나 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문제에 주어진 게 뭐냐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공식이 생김새가 조금은 다르다. 자, 그럼 해보자. S의 12 봅시다. 얘는 2분의 자, 항의 개수 12개 12 하신 다음 괄호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니까 뭐 더하기 뭐? 3 플러스 27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바로 180이겠네. 앉아봤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의 1이 마이너스 5고 D가 6일 때 S10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일단 항의 개수 10개는 먼저 쓰시고, 그치? 2분의 n은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야. 그러니까 천천히 공식대로 써볼게. 주하나 2 곱하기 뭐 더하기? 마이너스의 5 더하기 몇 d? 그치? 9 곱하기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계산해봅시다. 그럼 얼마냐? 9, 6에 54, 2 곱하기 5, 10 빼면 44. 44니까 10배 하면 440. 반띵하니까 220이겠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공식을 외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얘를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받아들여서 1차식으로 받아들여서 아, 이거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시야를 트이게 한 것처럼 등차 수열의 합도 시야를 조금 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요. 대칭성을 이용한 등차 수열의 합이래. 자, 보시면 아까 요 두 개의 공식 중 요 공식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S의 n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2분의 n 괄호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였잖아. 근데 그 중에 요 부분만 좀 따로 보면 결국 첫 항 더하기 끝 항 나누기 2니까 아까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맨 앞과 맨 뒤에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니?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평균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 n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내가 더하고 싶은 항의 개수지. 그러니까 저 친구를 항수 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면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를 이해하여 한마디로 툭 말해주면 바로 이거예요. 등차 수열합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앞으로 너는 이렇게 대답해. 아, 등차 수열합은요 평균 곱하기 항수예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이 새끼 좀 제대로 아는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2분의 n과로 2a 플러스 n-do 라고 대답하면 이 친구는 공식만 잘 외웠구나. 평균 곱하기 항수요라고 말하면 뭘 좀 아는 친구구나 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1번 항의 개수가 항수가 홀수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a의 1 플러스 a의 2 플러스 옴뇸뇸뇸뇸 하고 a의 9 라고 하자. 즉 다른 말로 s의 9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거를 평균 곱하기 항수로 받아들이면 A1 맨 처음에는 이 새끼랑 맨 끝에는 A9의 평균, 다른 말로 등차 중앙, 다른 말로 가운데 에는 A에 얼마가 있니? A5. 이게 바로 평균이죠. 항수는 당연히 몇 개니? 9개. 그러니까 A1부터 A9까지의 합은 즉 S9는 정 가운데 있는 A5가 몇 개 있다? 9개 있다랑 정확하게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저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막 지랄할 시간에 A5만 구해서 9배 하면 되니까 좀 시간 단축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 됐음? 자,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번째야. 만약에 항의 개수가 짝짜라 짝짝 짝수면 어떻게 되냐야. 자, 예를 들어서 항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옴뇸뇸뇸 플러스 A의 9 더하기 A의 10이 있다. 다른 말로 S의 10을 구해보고 싶다라는 상황을 보자. 그러면 평균이 뭐냐면 A의 1과 A의 11의 정 가운데지. 맞냐? 자, 아까 수열은 요 n자리에 원래 무슨 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연수. 그러니까 A0라는 것도 원래는 없고 A의 3.5 이런 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등차 수열을 아까 이미지로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니?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지. 자, 그래서 1참수의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이걸 그냥 1참수라고 생각해봐. 1일 때 함수값 5일 때 함수값이 있다고 치면 이 점과 이 점에 정확하게 가운데 이 점은 x가 얼마일 때 생기니? 3일 때 생기지. 1과 4 사이야. 정 가운데는 x가 얼마일 때 생기니? 2.5일 때 생기지. 근데 만약에 함수가 곡선이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야 1,1이라고 치고 얘가 3,3이라고 쳐봐요. y값의 중간은 2지. 이게 정확하게 2,2에서 생기니? 아니죠. 근데 직선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오로지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자연수만 들어갔어야 될 수열에 이 자리에 자연수가 아닌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봐줄 수가 있어. 왜? 규칙에는 안 어긋나서요. 그러면 편하게 생각해. A1, 1과 10 사이엔 숫자 얼마가 있니? 5.5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위 방식과 동일하게 A의 5.5가 몇 개 있다? 개수? 10개 있다. 라고 해도 무방해요. 오로지 등차 수열에서만 옆에다가 각주로 써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할 등비 수열이나 전혀 모르겠는 수열에서는 이런 A의 5.5 같은 표현이 절대로 금지되지만 등차에서는 봐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질문이 드는 게 그럼 A의 5.5 어떻게 구할 건데요?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그냥 해도 된다고. 자, 만약에 네가 A의 5.5를 구하고 싶잖아? 첫 항에다가 공차 D를 몇 개 더하면 되게? 4.5개 더하면 돼요. 왜? 원래 하나 뺐었잖아. 1 뺐었지? 똑같이 .5대 진행해도 괜찮다고. 그렇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 홀수계든 짝수계든 항상 평균 곱하기 항수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소리네. 이해돼요? 적용해볼게.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서진이 잘 듣고 있는겨?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현아 잘 보고 있는겨? 자, 일반항 A의 n이 3n-의 7이다 라고 나왔을 때 S의 11의 값을 구하래. 자, 머릿속으로 지금 A의 1부터 쭈루룩 A의 11까지 생각해. 맨 앞에 A1 있고 맨 뒤에 A의 11이 있어. 주하나 정가운데 누가 있니? 6이 있죠. 1 더하기 11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 A의 얼마고 주하나? A6. 현재야 그게 몇 개 있다고? 그렇지. 11개 있다라고 하면 된다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물론 외워야 되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풀겠지. 자, 그러면 지후야 A6 얼만데? 자, 그러면 11의 제곱이니까 얼만데? 12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항 A의 2가 3이고요. 그 다음에 A의 9가 7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S의 10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도형아 S의 10은 뭐 곱하기 뭐야? 1과 10의 가운데 누가 있니? 5.5. 정확하게 더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A의 5.5가 몇 개 있다? 10개 있다 라고 구하면 되지. 맞냐? 근데 이제 여기서 등차 수열을 보는 눈이 트여 있으면 이런 게 보인다고. 문제는 첫 항 같은 게 안 주어지지만 두 번째 항과 9번째 항이 주어졌네. 성원아, 2와 9 가운데도 누가 있니? 5.5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바로 뭐 굳이 첫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고 이 지랄하지 말고 A의 5.5가 얼만데? 5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3 더하기 7의 반등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5가 10개 있네 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됐냐? 물론 공식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시다. 됐는겨? 오케이. 자, 그 다음 10페이지까지만 수업하고 한번 쉬겠습니다. 자, 칠판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특히 학기 들어가서 내신 때 주구장창 쓰거든요. 자, 세 번째 주제. 등차수열의 블록합. 이것도 등차수열이다. 자, 일단 블록합이라는 표현은요. 교과서나 어디 엄밀한 표현은 아니고요. 내가 수업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다른 선생님 수업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학교쌤은 이런 블록합이라는 단어는 안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착각하지 말되 내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 자, 일단 어떤 개념이냐. 보셔잉. 자, 수열이 A의 1, 옴뇸뇸뇸뇸 이렇게 A의 10, 10번째 항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항부터 쭉쭉쭉쭉쭉 A의 20까지 있고 그 다음에 뭐 A의 21부터 점점점점 A의 30 까지 있다고 쳐보자. 등차 수열 이렇게 30개 있는 거지. 근데 이 등차 수열 30개를 똑같이 10개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A1부터 A10까지의 합, 첫 번째 블록의 합, A의 11부터 20까지 두 번째 블록의 합, A의 21부터 민준이 자면 안 된다. A의 30까지 세 번째 블록 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요 박스, 즉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 그 다음 11부터 12까지의 합, 그 다음 21부터 30까지의 합, 요 세 개의 블록도 다시 등차 수열이 이룬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런 건지는 설명이 쉬워요. 대답 잘해봐. A1이 A의 11이 되려면 공차 몇 개를 더해줘야 돼? 10D 더해줘야 되지. A의 2, 여기 안 적혀있지만 보이잖아. A2가 A의 12가 되려도 몇 D가 필요해? 10D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A의 10이 A의 20가 되려도 몇 D가 필요해? 10D가 필요하지. 그러면 대답 잘해라. 첫 번째 블록합을 두 번째 블록합으로 키워주려면 총 몇 D가 필요해요? 오, 좀 똑똑한데? 좀 치는데? 왜냐면 이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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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10개 필요하니까 100D 필요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이 11이 21 되려도 10D, 12가 22, 10D, 20이 30 되려도 10D지. 두 번째 블록이 다시 한번 세 번째 블록이 되려도 몇 D가 필요해?
똑같이 백디가 필요하지. 차이가 똑같네. 차이가 똑같은 걸 무슨 차라고 부른다고? 등차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블록과 이 블록과 이 블록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좀 잘난 척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블록은요. 기호 S를 쓰면 현재 S 얼마임? 10까지니까. S10. 자, 도형아 두 번째 블록은 S20니? 아니요. 아니지. 이거 중요하지. 왜? S라는 기호는 반드시 첫 항부터 넣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일단 20번째까지 다 더한 다음 어디까지를 제외해줘야 돼? 10번째까지를 제외해줘야 되겠지. 맞냐? 자, 그 다음 시영아 요 세 번째 블록을 S를 써서 표현하면 뭐예요? 아니지. S20하고 10을 또 빼면 어떡해. S20만 빼도 이거 통째로 날아가는 건데. 맞냐? 자, 그래서 이제 얘랑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뭐 이렇게 S라는 기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아 맞다 블록합도 등차지 라는 개념만 갖고 있으면 예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예제 봅시다. 예제 1번. 자, S10은 5 문제 좀 적을게요. 그 다음에 S의 20가 30일 때 S의 30를 한번 구해보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볼게. 블록을 직접 써볼 거야. 자, 그래서 A의 1부터 A의 10 첫 번째 블록을 만드시고 뭐 굳이 박스는 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A의 11부터 A의 20 그 다음 A의 21부터 A의 30까지 이렇게 10개들이 박스를 총 3개를 만들어보자. 자, 그렇다면 질문 잘 대답해봐. 첫 번째 블록은 합이 얼마니? 나와 있는 단서를 봐봐. 5지 뭐. S10이 바로 이거니까요. 그치? 이거 5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블록은 얼마일까? 오, 좀 치는데 30이 아니죠? 30은 A의 1부터 20까지를 다 더한 것이 30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빈자리는 25이네. 그치? 그리고 방금 배운 개념에 의하면 요 10개들이가 각각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 그러면 5고 25네. 얼마 커진겨? 20 커졌지?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자고. 현재야 세 번째 블록은 값이 얼마가 되니? 45가 되지. 자, 따라서 S의 30은 45죠? 좋습니다. S의 30이라고 하는 건 첫 항부터 30까지 다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5랑 25랑 45를 다 더해줘야 되겠지. 자, 더하면 얼만데? 75. 혹시 이거 더 똑똑한 사람은 혹시 너네 머릿속에 방금 5 더하기 25 더하기 45는 75지? 했으면 좀 아까워. 다시 한번 이거 3개가 무슨 수열 이룬다고? 등차 수열 이루지? 그러면 얘네 3개가 등차 수열이지? 가운데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25 곱하기 3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제대로 이해한 거야. 오케이. 물론 뭐 똑같지만요. 25 곱하기 3이라서 S30은 75다야. 댐. 오케이. 자, 두 번째. S의 5는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S의 15는 60이다. 라고 했을 때 S의 10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데. 자, 느껴봐. 몇 개들이 블록을 만들면 될까요, 나는? 뭐 이건 이제 10개들이 블록을 만들었다 치면 이거 몇 개들이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같니? 5개씩 묶어야 되겠지. 뭔가 이제 5로 떨어지니까요. 그치? 자, 그래서 A의 1부터 A의 5 A의 6부터 A의 10 A의 11부터 A의 15까지 물론 다 더한 거야. 덧셈 기호 안 쓰고 물결 표시 쳤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다 더한 거. A1부터 A1까지 합, 6부터 10까지 합, A11부터 A15까지 합이에요. 자, 그럼 보자. S5가 10이니까 이제 요게 10인 건 팩트. 그죠? 그 다음 S의 15가 60이니까 요 세 번째 블록이 60이라는 거냐? 뭘 끄덕 이거 지랄이야. 세 번째 블록이 60이 아니잖아. S15라고 하는 건 요것들을 다 더한 게 이제 60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지금 내가 모르는 건 현재 두 개야. 두 번째 블록이 얼마지, 세 번째 블록이 얼마지를 몰라. 그런데 요 10과 노랑과 핑크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대충 찍어도 보여요. 얼마? 20, 30이지. 맞니? 또는 이게 안 보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차 수열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관찰할 거야. 얼마가 들어가야 등차 수열이면서 합이 60이지? 이게 안 보인 사람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얘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며. 그냥 다 더한 게 60이라며. 뭐의 3배가 60일까요? 노랑의 3배가 60이지. 그러면 얘가 20이겠네. 이렇게 보는 것도 등차 수열에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30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답 내고 쉬자. S10은 그럼 이제 노란색이니까 20인 거죠? S10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10이죠. 그치? 그래서 얼마? 30이라고 대답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꽤 많은 내용을 1교시에 벌써 다 때려 부었습니다. 등차 수열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무엇이냐? 공식도 공부했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의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치, 맞아. 내가 한 술 더 떠났지, 맞아요. S10이 아니었군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온 다음 내가 A의 8을 구할 거야. 그치? 자, S5는 10이고 S의 15는 60이다. A의 8을 어떻게 구할까? 야, 이거 첫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길래 구하려는 거냐. 이거 미치겠네. 공차 할 필요 없어. 잘 봐. A의 6부터 A의 10까지지. 두 번째 블록을 봐봐요. A의 6부터 A의 10. 6과 10의 가운데 누가 있니? 8이 있지. 그럼 이거 일단 항 몇 개니? 5개지. A8이 몇 개 있는 것? 5개 있는 것. 그게 노란색 얼마래? 20. 그래서 A8은 4예요. 그치? 계속 평균 곱하기 항수까지 연습시키게끔 예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오케이? 공식을 외우는 건 기본이야. 암기는 수학의 기본이긴 한데 이렇게 시야를 트이게 해줄 이런 개념들 또 이해를 해주십사. 쉬는 시간에 한 번만 눈팅으로 쭉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갈게요.